오늘 원래 저희 목요일 출연자분 예, 우리 목남이 우리 강 부장님. 네. 오늘 일시적 금남이 하시기로 일시적 했잖아요. 금남이.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강재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일시적 금남이 강재원 부장입니다. 어제 원래 출연 스케줄대로 어제 나오셨더라면 목요일 날 나오셨더라면 오늘하고 또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기도 네, 하다 네. 싶기도 한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조금 이렇게 시장 흐름도 그거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채팅창이나 무슨 뭐 여기저기를 종목 토론방이나 저도 한번 훑어보는데 지금 굉장히 다들 곤두서 계시네요. 네, 누구 하나만 걸려봐 이런 느낌. 누구 하나 걸려봐. 네, 예. 지금 우리 시장 여기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무슨 수급입니까? 아니면 무슨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장부터 좀 미국장부터. 보자면, 네. 네, 저는 이제 좋은 것만 좀 보자면, 좋은 것만. 예, 미국 블룸에너지가 7.25%대 급등을 했고요. 블룸에너지.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가 3.13%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 관련 종목과 SOFC 네, 고체 산화 연료전지 이 종목이 오늘도 강세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돼버린 거죠. 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약세 원인이 지수를 눌렀던 이유는 가장 큰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적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삼성전자의 역사적 첫 파업 제목부터가 상당히 좀 센세이션해 보이는데 일단은 연차를 써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착한 파업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호응이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냉랭하다 못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는 예. 느낌이 들고요. 다만 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그룹 직원들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이참에 좀 워라밸이 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회사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일단은 지수가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실적 발표 직후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즉시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이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첫 추세가 통상 2분기 때까지나 3분기 때까지 이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 움직임이 잘 나왔는데도 차익 실현이다. 그러면 이게 고추세로. 조금 미흡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돌파하면서 고점 추세 돌파했다. 그러면 그 방향이 최소한 한 3개월은 더 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실적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손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장이 냉랭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정은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이내면 조정이 마무리될 겁니다.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시장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아무래도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좀 개별적인 이슈까지 좀 더해지고 있잖아요. 앞서 저희 뭐 산업 뉴스에도 네. 나왔습니다만 그 세계 이혼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노관장하고 이제 최태원 회장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 밖으로 위자료는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이 1조 3,80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SK 그 그룹 주식 뭐 매각해서 현금 마련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또 이게 경영권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쉽지 않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얼추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게 재산을 증식한 기간 동안 그 부부 생활 유지했으면 그 당연히 절반 분할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을 거고 재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준비했거나 어떤 대비책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를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둘 다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그래요? 네. 그냥 일단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내의 주가 희비로 본다고 한다면은 한 달이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상당히 중장기거든요. 네. 그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다 공개가 됐고 지금은 심리와 수급으로 싸우는 게임인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팔아도 언제 팔아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 건가 계속 고심하고 있는 심리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젠 들어가도 되겠지. 이런 심리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딱 제가 오늘 상황에서만 봤을 때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강 부장님의 시황은 항상 시장에 있을 법한 조정의 단계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시장 급등과 상승에 이어서 나온 조정 국면이다. 조정 국면이다. 건강한 조정 국면이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란 표현은 가끔 듣습니다만 건강치 않은 조정은 어떤 거죠? 조정이 3, 4%대 급락이 나오는 거죠. 하루에 3, 4%?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장이 반등할 때 시장 갖고 있는 포트의 분량을 절반 이상은 덜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좀 무너진 상황이죠. 네, 그 그렇죠. 정도 되면.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들은 좀 매매할 것들이 있거든요. 예. 개별 종목은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2.5% 이상의 시장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이 정해놓는 손절 라인만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여전히 개별 종목에서는 조금 수익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제 뭐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특징주 있으셨나요? 뭐 특징주라기보다는 뭐 이제 상한가 종목도 어제 나왔던 것들, 예,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겠지만은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네. 패스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스페이스 광개토라고 100조 원 투자 이끌어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에서 우주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갔거든요. 시간 외에서 시간 상한가. 그래서 오늘 우주 관련 종목들 강세일 겁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거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투자 자금이나 재원 이런 것들이 알맹이가 좀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 매매 트레이딩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소리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반등 국면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쪽이었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쪽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양극재, 실리콘 양극재를 쓴다는 얘기가 돌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통 분모를 찾아보게 되면 어저께 급등이 나왔던 EV 첨단 소재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는 하는데 HBM을 등한시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2차 전지는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반등하는 기대감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에 1조 1,2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국 기업들은 정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경쟁에서 진다고 한다면 2차 전지의 대세 상승은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등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주가가 밀려도 많이 밀렸어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통상 관련주 중에서 급등이 먼저 나올 때 대주전자 재료가 먼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더 매력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반등이 안 나온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리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LTC, 이 LTC라는 종목도 반등이 안 나왔죠. 네. 이 회사는 2017년도 때부터 전고체뿐만 아니라 최근 핫해지고 있는 SOFC, 고체 산화 연료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네. 최초로 전해질, 고체 연료전지 전해질을 개발한 기업이죠. 이 두 종목들도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인 블룸에너지가 미국에서 예. 급등을 했잖아요. 예. 블룸에너지는 사실 SOFC에 가깝고 네. 플러그 파워는 PEMFC라고 해가지고 차량용 연료전지라든지 네네네. 소형 연료전지 이런 쪽에 가까운 기업인데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SOFC가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에 좀 더 관련주들이 더 강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제 상한가 가까이 갔던 게 EV 첨단 소재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강 부장님 정도의 선수급이 아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신 그 업력이 이렇게 그다지 길지 않으신 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인가 싶은 데는 저는 좀 한번 부장님 판단이 어떠신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재무제표를 뒤져보면은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과거 주가의 추이를 보더라도 진짜 급등을 넘어선 폭등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원위치 않은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분들이 이런 주식을 갖다가 어떤 관심 종목에 넣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는가 싶은 부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되잖아요. 본인- 실적이 적자 상태다. 나 그런 종목 안 봐라는 원칙이 있으면 안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힌트만 얻는 거죠. EV 첨단 소재가 어느 업종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강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EV 첨단 소재 업종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실적이 좀 펀더멘탈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전략을 쓰면 되는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24% 급등해 있는 종목들 매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 매수하면 한 3, 4%만 일시적으로 흔들어도 못 버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런 종목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대주전자 재료가 11% 정도 상승이면 추세 상승 나올 수가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예. 그 다음에 안올은 아까 뭐 메이크 종목이죠. 머티리얼즈. 그죠? 예, 뭐 매트리얼즈나 아니면 뭐 LTC나 이런 종목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나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에서 한번 줄을 한번 서보자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하면 또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셀 업체도 있잖아요. 삼성 SDI가 SDI. 주가가 지금 크게 반등이 못 나오고 예,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것만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깊게 연결되어 있고 주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삼성 SDI가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온다 한다면 네. 전고체 배터리에 아주 강한 훈풍이 확 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그 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삼성 SDI가. 그렇죠. 예. 그러다가 거의 다 상승폭을 거의 다 판단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너무 깊게 나왔고 장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은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당장 오늘이 될 건지 다음 주가 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장이 테슬라가 주가가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그래서 뭐 가비아나 이런 종목들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오겠죠. 그럼 그 매기세가 2차 전지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고 또는 산화 연료 전지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뭐 SOFC나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돈 같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뭔가 조금 네. 상단이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매우 빠르죠. 네. 천하제일 단타대회. 천하제일 단타대회. 앞서 우주 관련주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또 보면은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사실 본장에서는 이렇게 주가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보면은 그 시간 외에선 또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내용 나온 게 사실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예. 시간에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딱 그 정도 이거는 딱 그 정도. 차트로 매매할 타이밍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오늘 만약에 10% 이상 떠서 출발한다. 그럼 따라잡는 거 조금 리스크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한 10% 이상 떠면은 한 15%, 16%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 6% 먹겠다라고 전략을 찐다온다면은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따라잡을 수 이거 있겠죠. 손 진짜 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로 그렇죠. 가져가시는 분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렇게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한 하루 이틀짜리 종목 정도 수준으로 보고 매매 대응하시는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주항공 몇 년 후에 막 100조 원까지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알맹이가 부족하다. 그냥 아직까지는 말뿐인 것 같다. 그냥 이 기대감 정도. 예.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올 거다. 하루 이틀 최소한 이 정도는. 최근에 좋았던 그 전력 관련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예. 제가 이제 짧게 수익 실현 손절도 짧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전력 관련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절대 팔지 말자. 유일하게 외치는 종목이잖아요. 어허. 그다음에 LS, 그다음에 전선 관련 종목들. 최근에 또 영국 세계 최대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그 해명 공시를 요구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밝힌 거죠. 확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확정이 되거나 한 달 후에는 재공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살려놓은 거죠. 기대감을 살려놨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력 관련 종목들 가장 중심 테마예요. 반도체 테마 약간 밀려났고 전력 테마, 전선, 연료전지,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매기세가 쏠려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퐁당퐁당으로 좀 쉬어가면 다음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만 그 중심에 있어서 너무 사이드로 빠져 있는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2, 3일 정도 단기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그 스토리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섹터들은 조정이 한 번씩 나와도 재차 2, 3일 후에 반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력 전선 쪽에서는 LS그룹주들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LS를 얼마 전에 시청자한테 그 종목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이 예, 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LS 파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청자께서 상담을 그렇죠. 요청하셨다고요? 네. 예. 저희 SBS 비즈에 SBS 비즈 보고 연락했다 이렇게 그러세요? 하신 거죠. 이제 LS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약간 가이던스보다 못 미치게 나왔어요. 네네. 그 다음에 실망 매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날 장중에 주가는 오히려 살짝 밀렸다가 장 초반에 밀렸다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어허. 네. 그런 추세에서는 더 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도 좀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떤 베트남 해외 탐방을 같이 가달라고 어떤 연구원이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연구원이 어, 베트남에 이제 사업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가자. 예. 근데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직원 한 명을 더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 직원은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에코에너지 이렇게 돈을 아끼는 회사는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논리가 이상하다. 아니, 그거는 비행기표는 끊어줘야죠. 저도 지금 이해는 안 가요. 그 한 명 더 끊는다고 얼마 한다고. 글쎄. 이렇게 독하게 돈을 아끼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요. 원전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설계 업체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조 원 가량 이제 하청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 체코 정부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팀코리아 지금 7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대 선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 일단, 개인적으로. 네, 이제 예, 예.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눈앞의 이득을 잠시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SMR 요건 좀 약간 내용이 다르거든요. 소형 모듈 원전. 그렇죠. 요거는 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원전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상용화된 이후에 정말 안정적인지 어쩐지는 두고 봐야겠죠. 과거 원전 사고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일단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너무 급등락이. 예, 조정이 한 번 나오면 또 진을 빠지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60일선 조정까지 나온다면 모를까? 글쎄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거 저는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반등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647포인트로 예상 체결 지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28포인트. 양시장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보게 되면은 74,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3%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3%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SK 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또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또 삼성전자는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글쎄 오늘 장에서는 또 키 맞추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9%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5만 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원이고요. 기아가 오늘 1%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8,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6만 200원. 셀트리온이 0.9%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9천 원이고 KB금융도 1.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8만 원이죠. 포스코홀딩스가 1.7%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6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하락 출발 좀 예상되고요. 이렇게 되면 나흘 연속 주가 조정을 받게 되는 건데 호가 18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7,800원. 알테오젠이 강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0.6%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6만 1,900원이죠.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HPSP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1,400원. 그리고 리노공업도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1,000원. 셀트리온작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모두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각각 15만 7,200원, 4만 7,4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개장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지금 뭐 삼성전자 7만 3천 원은 예. 일종의 그겁니다. 뭐 마지노선입니다. 저거 200일선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 레벨 무너지면은 육자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7만 3천 원은 지켜야 되는 레벨이니까 오늘 한번 오늘만큼은 예상 체결 지수 저게 뭐 유효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지금 저기 뭡니까 부장님? 네. 저 부장님 하신 표현 중에 뭐 재밌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도 그렇고 끼 있는 종목도 그렇고. 네. 보니까 KB금융이 벌써 한 2번 정도 공시했나? 우리가 밸류업을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 예고성. 다음에 네. 또 예고해 드릴게 뭐 네. 이런 거 했는데 어제는 또 제주은행은 또 왜 이래요? 뭐 네. 제주자에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끼가 많나요? 제주자가 붙은 기업으로는 제주은행, 제주반도체, 제주항공, 제주맥주 맥주까지. 이런 4기업. 예, 4개가 있는데. 2개는 3개 정도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제주자가 붙으면 주가 간다는 얘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관련 없는 얘기다. 그다음에 네. 제주은행은 좀 확실히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12,000원 언더로 밀리면 가끔씩 툭툭 튀어오르는 글쎄 그러더라고요. 예, 날치 같은 종목입니다. 날치. 예, 그 대신 날치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은행을 반드시 사야 돼라고 하는 가문의 유언이 있었다면 네. 가문의 유언. 제주은행은 12,000원 밑에서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날치 그다음에- 같은 종목이라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렇죠. 꼬리가 어제도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 종목에서는 역시나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메리츠. 네, 제가 다녀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는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강부장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가장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 나왔을 때 주가들 막 비정상적으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50% 자사주, 60% 자사주 이런 종목들 부국증권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종목들 처음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사주 매각 소각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비이상적으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말고 메리츠 금융주 보시게 되면 자사주 1%대밖에 안 됩니다. 매입은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바로 소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밸류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림목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감도 없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1등은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그래도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00원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 이게 9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현재 76,000원.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여기 자사주 매입이나 이 주가 부양의 진심이죠, 경영진들이.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철학은 국내 기업들의 많은 대표님과 다르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기업 밸류에이션을 연구하는 분들과의 괴를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네, 실적이 좋아진 거를 현재로 하지 않고 미래 밸류에이션 가치를 위해서 계속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뭐 그냥 한번 일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메리츠? PER도 한번 봐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PER는 거의 다 뻔하잖아요. 네, 뻔해요. 낮지 않나요? 예, 그래서 성장주가 아니니까 이거 찾는 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고만고만할 거다. 네네. 고만고만할 거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음식료 섹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그때 뭐 삼양식품 얘기하면서 네. 불닭볶음면 얘기했는데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삼계탕 해외 수출 늘고 있다. 네. 이게 습 용도로 많이 먹는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때마침 또 오늘 BBQ가 치킨값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자, 치킨값을 육개주 올렸다고 여쭤보고 싶어요. 치킨값을 올렸다고 할인 주가가 간다고 한다면 단기 상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단체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분위기가. 그럼 BBQ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치킨 가게들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곱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허니픽에서 할인 얘기하고 나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한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종목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못 미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그래서 육개주들은 주가가 바닥에 있어서 드린 hin트이지만 상승폭이 너무 지루해서 오히려 풀무원이나 CJ 제일제당을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삼양식품은요? 삼양식품 저는 보고 싶은데 저도 못 들어가는 종목 어떻게 시청자한테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 갭상승한 거 보면 좀 약간 무서워요. 근데 이제 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아. 갑자기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차익 실현 욕구는 있으니까. 그럼 풀먼하고 CJ 제일제당은 어떤 뭐 모멘텀이 있어서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간단하게 삼양식품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실적은 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예. 이런 관점이고요. 이걸 만약에 테마주로 본다고 한다면 대장주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실적과 더불어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타자 종목들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CJ 듭니다. 제일제당은 비비고고 풀먼은 뭐죠? 풀머는 얇피 만두. 얇피 만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얇피 만두를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비비고보다. 비비고보다 훨씬 맛있죠. 피가 얇고 만두피가 얇다. 속을 꽉 채워놨죠. 그래서 풀무원 얇피 만두가 난 더 맛있더라. 사실 개인적으로 만두를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먼 CJ 제일제당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조금 꼭 이쪽 분야뿐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업체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마냥 가격 인상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거나 이익이 늘겠거니 이것도 제가 봐서는 좀 단견인 것이 저만 하더라도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치킨값이 더 오른다. 저는 치킨 안 먹고 말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너무 땡길 때가 한 번씩 있으니까. 있죠. 날씨 좋아지면 땡길 맥주 때가? 생각나고. 예. 그렇다고 집에서 튀길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건 그러네. 네. 근데 가격 올리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고유 전략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뭐라 할 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만 만약에 너무 몰려서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한다면 경쟁이 뒤처지는 거니까 다시 내릴 거고 다른 데들이 올리면 내가 잘 올렸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유 경쟁 아닙니까? 이거 그건 가지고 맞죠. 근데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네, 맞아요, 거고. 맞아요. 예. 다만 소비자 단체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본다고 하니까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소주 공장에서 100원 올렸다고 식당에서 1,000원 올리는 거 말이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다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어쩌네 하면서도 보면은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렇게 해서 서로 제살 파먹게요.
또 결과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워낙 또 고충이 크다 보니까 네, 저희 또 개장하고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31일 금요일 5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1분기 GDP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속보치보다도 더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사실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간밤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주식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부추겼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와는 또 다르네요.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2,657포인트, 코스닥도 0.37% 올라갑니다. 835포인트,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 올라갑니다. 74,500원.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네요. 0.6% 하락으로 194,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합니다. 33만 3천원. 현대차가 0.78% 올라갑니다. 25만 9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합니다. 기아가 오늘 2% 강세네요. 12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입니다. 6만 1,100원. 셀트리온도 1.5% 올라갑니다. 18만 원이고요. KB금융도 1.9% 올라가면서 8만 200원, 포스코홀딩스도 1.4% 올라갑니다. 3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쪽 흐름 괜찮아 보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뱀 오늘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0.9% 상승 18만 7,3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78% 올라갑니다. 9만 1,700원, 9만 2천원까지 올라가네요. 알테오젠 1% 상승합니다. 18만 1,900원이고 HLB도 2.4% 상승합니다. 6만 3천원. 엔캠은 좀 떨어집니다. 27만 4,500원이고요. HPSP도 0.8% 하락합니다. 4만 1,950원. 리노공업은 올라갑니다. 26만 7천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0.78% 상승 중이죠. 9만 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0.6% 상승하면서 15만 9,900원. 클래시스가 지금 시가총액 한 단계 더 올라서네요. 1% 상승하면서 4만 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통신주라든지 보험주, 2차전지, 우주항공 움직이는데 통신주에서 오늘 KT가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2.7%, 3%. 이 종목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오랜만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37,150원. 그밖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험주 내에서는 손해보험주들 흐름 좋습니다. DB손해보험이 2.9% 상승합니다. 10만 5,400원. 삼성화재도 2.78% 상승하면서 35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도 흐름 좋네요. 8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 부품, 우주 관련주. 우주 관련주 볼게요. 시간에서 확실히 강세를 보여주더니 오늘 지금 개장하자마자 주가 좀 강세 흐름 보여주는데 AP 위성이 지금 15% 급등합니다. 19,000 지금 60원 선이고요. 컨택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8.9% 상승 17,100원 선이고 지금 보게 되면 비츠로테크, 하나시스템도 각각 5%, 2% 상승합니다. 9,860원, 17,78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4%,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7% 강세네요.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7% 강세 보여주면서 11,990원. 그리고 제노코도 5.4% 상승 중이고 지금 보게 되면 인텔리언테크, 세트레가이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양 ENG도 3% 올라갑니다. 19,34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4% 상승합니다. 20만 7천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좋네요. 아이큐어가 24% 급등합니다. 2,305원. 피아도 강세입니다. 13% 넘게 올라갑니다. 27,000원.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각각 1%, 3% 강세네요. 43만 500원, 19만 4천원. 클리오도 올라가고요. VT도 1% 상승합니다. 31,850원.
세화 PNC, 인걸우드랩도 4%에서 3% 강세입니다.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종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뭐 중소형 쪽에서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밖에 이제 OEM, ODM 업체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지금 3.5%에서 2% 강세입니다. 61,100원, 16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뭐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뭐 형성그룹 같은 게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이 1% 안팎으로 오르는데 직구 제품과 관련해서 금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테마 측면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111억 원, 그리고 기관은 801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가 85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18억 원, 3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30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네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3,848계약 지금 순매수 보여줍니다. 이제 개장한 지 5분 됐는데 빠르게 매수 보여주네요.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좀 떨어집니다. 1원 40전 하락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크네요. 네, 변동성 크고 세상은 그렇게 잘 쉽게 안 망하고 대한민국의 증시가 천하제일 단타 대회인 것은 여전하고 그 단타 대회를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름의 저쪽 사람들이죠. 오늘은 또 분위기 보니까 11,000개 사겠네요, 선물. 그러게요. 지금 뭐 이제 시작하는 개장한 꼴이. 지 6분인데 이렇게 사면 시작하는 꼴이 보니까 오늘은 또 이미 상방 4,000계약 넘어섰고 네. 그동안 쭉 밀었던 거 쭉 당기면서 또 해먹을 모양입니다.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또 좋은 장이 서네요. 네. 아니 화장품주 흐름이 요즘에 보면 굉장히 좋은데 예전 화장품주랑 확실히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저도 모르는 생소한 종목들이 막 화장품주에 다 속해 있더라고요. 아니 그 한 2, 3년 전인가 네. 비상장 주식 삼성 그 화장품 관련 종목도 투자라는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비상장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임박해 있으니까 예, 근데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세 보여가지고 매수 안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아. 그때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너무 이게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화장품 제조사도 좋은데 실리콘투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생산 업체보다는 뷰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리콘투보다 덜 오른 뷰티 플랫폼 기업인 CTK라고 하는 기업도 눈여겨봐야 된다. CTK. 네, 이 종목은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뷰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도 좀 견조합니다. 네, 그 정도로. 아니 오늘 또 의료 관련주들도 올라가는데 이건 참 신기한 게 뭐 한세실업, 공구음원, 영원무역, 의류. 예, 의류 관련주, 아, 노브랜드, 화승엔터프라이즈, FNF. 이거 진짜 움직임 없던 섹터잖아요. 우리 부장님 평소에 별로 손 안 대시는 아니죠. 이게 종목인가 보다. 평상시에 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매매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지금 관심이 없는 업종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되게 지금, 소외됐었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예. 요즘에 이제 이렇게 순환매 형태로 실적이 탄탄한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단타 대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넣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밌을 거니까요. 아니 한세실업은 오늘 이제 갭상승하고 있는데 참 이게 오늘 신기하네요. 같은 날은 이 와중에 못 오르는 섹터가 어딘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때요? 못 오른 거요? 예, 오늘은 어지간하면 다 가지 싶은데 위로 아닌가?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져요. 사실 이게 세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뭐 1조 한 3,800억 원이면은 이걸 주식을 다 팔 수는 없거든요. 경영권이 그렇게 되면 방어가 안 되니까. 그럼 부동산을 매각할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해석인 것 네. 같은데 일단 주가 자체는 이 참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SK 주들은 또 좋잖아요, 또. 다른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쪽은 또 올라가요. 꼭 그렇게 연관지어서 뭐 주식을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조금 예.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울고 거예요. 싶은데 뺨 맞은 그렇죠. 격이라고. 그 말이 맞는 거고. 예. 그리고 어쨌든 재산 형성 과정에서 결혼한 기간 동안 재산이 이만큼 늘었으면
절반 떼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법인 거고 그 정도 예상했을 거고 음. 이 1조 정도는 갖고 있을 겁니다. 준비는 분명히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가에 연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나마 뭐 삼성전자가 더 나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니픽 그래야죠.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허니픽 들어야 되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아니 하고 또 뭐 다른 얘기 하셔도 돼요. 아, 네네. 예. 오늘의 허니픽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끝판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같이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힌트 드렸죠? LTC. 네, 바로 LTC인데 뭐가 더 셀까요? 전고체 배터리와 SOFC.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테마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가 더 긴 주행거리가 필요해서이죠. 네. 1000km는 달려야 되니까. 근데 SOFC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이 부족하니까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그냥 검색할 때는 1이라는 전기를 쓴다고 한다면 AI로 검색을 하게 되면 10의 전기를 써야 됩니다. 10배의 전기 소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력 공급이 불안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 SOFC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나 뭐 SOFC 관련 종목들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LTC, SOFC 또는 LTC 전고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많은 기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사가 LTC, SOFC의 전해질 개발 완료, 차세대 연료전지의 상용화 눈앞,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체인 LTC가 최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의 전해질 개발에 대해서 실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언제 나왔을까요? 2017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2017년. 네. 자그만치 7년 동안 관련 기술을 단련시켜 온 겁니다. 이 회사는. 네네. 예. 실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과 SOFC 전해질 소재의 생산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은 LTC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산소 이온만을 전달해서 전기가 통하도록 만드는 소재로 우리나라에서는 SOFC 전해질 관련 기술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 중에 이 회사의 고체 산화물 전해질은 연료전지 내에서 연료극 수도가스와 공기 중의 산소가스가 직접 만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현재는 반도체 공정 소재 중의 하나인 박리액, 세정액 등을 국내 유수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공급하고 있고요. 종속 회사인 LSE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였던 회사였는데 올해 네. 1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네,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네, 네. 턴어라운드. 네. 예. 주가와 차트는 딱 눌림목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저 소개해 주신 기사가 2017년이라고 하셨네요. 네. 진짜 2017년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뭐랄까 10,0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에서 뭐 다지기 하다가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른바 그거네요. 상당히 끼 있는 종목이네요. 보니까 주가 움직임 보니까. 네. 이거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아 갔다 온 에? 아이아를 갔다 온 예. 연구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이 NDR을 했답니다. NTHC가 최근에. 근데 이제 뭔가 계속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올 게 있으니까 레포트 쓰고 이런 걸 또 좀 상반기 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당장 주가가 움직여야 기분이 좋은 건데. 이제 그래서 레포트가 전무합니다. 최근에 나온 레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뭔가 가시화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고 왔다 이렇게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액침 냉각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뭐 AI 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에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뭐 전력 전선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액침 냉각,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은 어떨까요? 일전에 제가 GST 말씀 주셨어요. 말씀드렸었고 주가는 들썩였죠. 예. 움직였고. 자, 완전히 이 종목들은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이드 중에 사이드로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사이드 중에 네. 사이드. 다만 GST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예. 반등은 한번 나오겠다. 눌려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패스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더 눌린다면 모를까. 이런 사이드 주들은요. 박스권 플레이만 하면 됩니다. 예. 박스권 플레이. 박스권 플레이. 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해서 위에서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월 달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시장 흐름, 국내 증시 어떨까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자 이제 대선이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선이 네. 그때까지는 미국장이 크게 꺾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버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제가 좀 손절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손절을. 네, 손절 정확히 해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원칙을 절대 어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원칙이라는 거는 수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과거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특히 손절과 내가 실현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다. 다만 내가 플레이 상에서 주가나 수익률이 그닥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해야겠죠. 그거는 전략을 수정하는 것과 트렌드를 빨리 바꾸는 거지 원칙, 내가 정해놓은 매매에 대한 원칙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된다.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종목들. 힘이 네. 들어간다는 건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면 힘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제 믿음? 그렇죠. 사랑에 빠지는 거죠. 종목과 사랑에 네. 빠지는 거. 보통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시그널을 줘도 그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시그널을 줘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 손절 라인을 벗어났으면 손절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거죠. 남녀 관계도 보면 콩깍지가 씌이면 이제 뭐 결혼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이 주식 투자에서도 이게 종목에 콩깍지 씌이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목하고 사랑은 괜찮은데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에는 빠져도 결혼하지 말라. 우리 강 부장님이 저 미소는 무슨 의미인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것도 굉장한 얘기네요. 예. 국내 주식은 조금 결혼하기. 그럼 외국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국내 주식은 장투하기에는 조금 취약한 거는 사실이다. 예. 몇 가지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형주 말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한번 사면 안 팔고 싶은 대형주들을 좀 길게 보고 있는 게 네.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네. 한미 반도체 예. 그 종목과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궁금해요. 네. 이따가 또 회사 돌아가시면 네, 또 갑자기 우리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분들이 네. 또 몇 분 전화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생각 안 난 종목이 뭐예요 하시면서 네, 대형주가 세 개를 딱 꼽아놨었는데 예, 제가 너무 이제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세 개 탑픽. 메리츠 금융지주. 아까 얘기했네요. 아, 이거 결혼해도 된다고요? 아니 결혼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 그러면 지금 아직 돌 안 지난 아드님 앞으로 삼성전자만 사주지 마시고 메리츠도 조금씩 한 주식이라도 우리 딸은 삼성전자. 다른 삼성 딸은 삼성전자. 그냥 1등 기업에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1등 하라고.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